네, 반장들 반가워요. 정말 뉴스가 많습니다. 정말 큰 뉴스들이 많아요. 9월 19일 특집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 반장, 오늘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리에 들어가서 좀 하나하나 따져보고요.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 발표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외교 각축전이라고 할 수 유엔 총회. 있는 유엔 총회가 열리잖아요. 문 대통령이 내일 돌아온 후에 23일 미국 네. 뉴욕으로 갑니다. 어허. 그래서 현지 시각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고요. 네. 당연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핵사찰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봐야죠.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사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친교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뭘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남북 정상이 내일 아침에 백두산을 함께 찾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네. 거기서 차를 타고 백두산까지 간다는 건데 천지는 봐요? 일단 날씨가 좋으면 천지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백두산 인근의 내일 날씨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구름이 좀 낀다고 하더라고요. 구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서 천지를. 뭐가 됐든 날씨가 맑게 네.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내일 또 자세히 하면 되고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오늘 다뤄야 될 뉴스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부터 저희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2박 3일 평양 방문 일정 중에 사실 뭐 누가 뭐라 해도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문구를 선언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가장 명장면이잖아요. 그 핵심 내용을 먼저 이제 보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내환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더 내용이 많습니다. 보다 중요한 내용들이요. 그 남북 정상이 어제 2시간 동안 각각 2명의 핵심 간부들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그 1차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는 지금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만 배석한 상태에서 두 정상이 1시간 1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담을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조금 지금 이제 그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좀 어두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뭔가 회담이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내용도 들어봤지만요.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반전이었습니다. 비핵화, 또 군사적 긴장 해소, 남북 경협 등의 이슈가 다 포함이 됐고요. 그 전에 합의에 비해서 많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여건이 조성되면 한번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경호의 우려도 있고 북한 지도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겠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또 이제 입장을 밝힌 것도 한 번은 넘어서야 할 관문이다 이런 판단을 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지금 24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정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됐고요. 정말 23일에 출발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빡빡한 일정들이네요. 네,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바로 나왔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평양 공동선언 내용이 알려진 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또 올렸습니다. 매우 기대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또 드러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핵 사찰과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이는 최종 협상의 주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동안 로켓이나 핵실험도 없을 거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창리 엔진 시험장하고요.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 폐기한다면은 그 또 핵사찰을 받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ICBM 공포를 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조금 전에 신 반장이 얘기했던 그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정상이 비핵화 또 공동선언 외에도 많은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의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공개되지 않은 또 수많은 얘기들을 두 정상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또 하겠죠. 조금 전에 이제 윤영찬 수석이 이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회담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 윤영찬 수석은 오늘 선언에는 크게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이번 선언을 통해서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서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선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또 평가했습니다. 네, 윤 수석에 따르면은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이 대집단 체조 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 북한 관객 15만 명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생방송으로 그 내용이 아마 우리한테도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남북 정상의 이제 합의 내용을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군사 분야 합의 내용도 아주 간단히만 지금 짚어보고 뒤에 또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군사 분야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했는데요. 이 합의안에 따르면 남과 북은 어떤 경우에도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건데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당장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각각 5km 안에서는 포병 사격과 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또 감시초소, GP라고 하죠. 이 시범철수와 공동유해 발굴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2박 3일 평양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다뤄봤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회의하는 도중에 그 평양으로부터 각종 속보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영상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도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부터 새로운 영상이 도착하면은 저희가 바로 그 상황을 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지금 평양 상황이 아주 궁금해요. 지금 평양에서 어떤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평양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눴던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또 하나하나 찬찬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 평양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그 프레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심수미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심수미 기자, 조금 뒤에는 환송 만찬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조금 전 이 과학기술전당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저녁 7시부터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마지막 만찬을 갖습니다. 철갑 상어 등 고급 어종이 있는 수족관에 낚시터까지 갖춰진 대형 레스토랑인데요. 마지막 만찬 장소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으로 안내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을 북측이 받아들여서 이곳으로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부지를 정하고 이름을 붙인 식당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5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예술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측 참석자 15만 명을 향해 약 1, 2분간 인사말을 할 예정입니다. 네, 1, 2분간 인사말을 건넨다는 얘기군요. 자, 아까 제가 잠깐은 얘기했는데 오늘 깜짝 발표된 내용이죠. 내일 백두산에 남북 정상이 함께 오르는 거죠. 네, 문 대통령의 방북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은 일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외신에서도 그런 징조가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오후 청와대 측 브리핑으로 이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우리 측에 백두산 일정을 제안한 게 어제 오늘 사이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차 정상회담 당시에도 백두산을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북측에서는 미리부터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도 여러 트랙으로 나눠서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 김정숙 여사 등은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을 참관했습니다. 예체능 분야 어린이 교육기관입니다. 당초 리설주 여사가 동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단 등도 함께 이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 김 위원장 부부 모두가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으로 오찬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 프레스센터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심수미 기자가 저희가 이제 개락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하나 저희가 일정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심수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과학기술 전당 참관을 마치고 아마 만찬 일정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준비하거나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현재까지 취재된 바에 따르면은 어때요, 신반장? 네, 일단 뭐 현지에서 소식이 바로바로 들어오지 바로바로 않고 들어오진 있었는데 않죠. 네. 이제 옥류관 오찬을 마친 뒤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현지 그 시찰 일정으로 예정된 장소가 만수대 창작사가 있었고요. 네. 이것은 아침에 윤영찬 수석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뭐 과학기술 전당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정이었습니다. 현재 아침에는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일정이죠. 현재 일정이 네. 워낙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이 일정은 좀 뭐 예상이 안 됐었는데 지금 뭐 갔다가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는 얘기가 들어온 것 같고요. 이 과학기술 전당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공들여서 만들었던 미래 과학자 거리 인근에 있는 공간입니다. 아, 과학자 거리에 있는 거군요. 네, 이 과학자 거리가 뭐 50층짜리 아파트들이 질비해 있다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개발이 된 곳인데 이 과학기술전당은 2015년에 만들어진 곳이고 이 최신 종합 전자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학생들과 과학자, 뭐 기술자들이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찾기 위해서 찾는 아주 큰 규모의 종합 전자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찰도 가는 등 굉장히 뭐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지 시찰 두 번째 일정으로 이 과학기술 전당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평양에서 자랑하는 두 가지의 거리가 있다면은 여명거리하고 과학자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명거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첫날 일정에서 받고 오늘 이제 과학자 거리를 참관하게 됐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까지 취재된 바에 따르면은 지금부터 가장 임박한 행사는 역시 이제 식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저녁 만찬,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만찬인데 장소가 이제 확정 발표가 됐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예요? 예, 일단 뭐 윤영찬 수석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 또 수행원들이 이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곳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방문해서 만찬을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뭐 우리로 치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 뭐 그런 뭐 곳이 아닌가 싶은데 이 식당 내에 봄맞이 방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에는 인근의 다른 방에는 또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또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영상이 나가고 있는 저 장소가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들어가고 나갈 때 자연스럽게 평양 시민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예, 그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현지인 단골집 현지인들이 찾는 그런 가게를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도 북측이 평양 시민이 자주 찾는 곳을 가고 싶다는 뜻을 사전에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성사가 된 셈이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대동강 수산물 식당, 뭐 옥류관에 이은 평양의 신흥 명물로 뭐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식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동강 변에 있는 식당인데요. 배 모양으로 세워진 현대식 건물로 총 3층 규모라고 합니다. 뭐 대략 규모가 아파트 몇 동을 합쳐놓은 면적이고요. 그렇게 커요? 네, 가까이에서 보면 뭐 압도적일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름 그리고 부지를 정해주는 등 관심을 쏟은 곳인데 특히 이 6.12 북미 정상회담 나흘 전인 6월 8일에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었습니다. 뭐 입구에는 김정은 위원장 방문 사실을 기록한 현판도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영상이 나가고 있지만요. JTBC의 탐사 프로그램인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이 그 방북 취재를 갔을 때 식당을 아주 세밀하게 취재를 했어요. 그 영상을 이제 많이 촬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 반장이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래요? 지금 뭐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당은 1층에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게 철갑상어고요. 뿐만 아니라 연어, 대게, 털개 등이 담긴 대형 수조가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 약 1,500석 규모의 식당을 또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족관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수영장 크기만큼 넓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철갑상어 크기가 대략 지금 제가 보기엔 한 2m 정도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해산물들이 저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어항 같은 경우에도 깊이가 아주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즉석에서 손님이 회를 고르면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택해서 먹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아까 양 반장이 얘기했지만 뭐 노량진 수산시장의 확장판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심지어 내부에는 실내 낚시터도 있어서 손님들이 직접 이렇게 낚시를 할 수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수산물과 식재료를 파는 2층에 마트가 있는데 이 마트에서는
일본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수입해온 간장, 식초, 마요네즈, 참기름, 캐비어 같은 이런 고급 식재료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4,000원 정도인데 일제 참기름이 1,077원,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 제품들입니다. 지금 이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이 봉지에 물건을 담으면서 장보고 이런 장면들도 저희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나올 건데요. 그림이 네, 안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데 뭐 연어 통조림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원들이 이렇게 바코드 찍어서 이렇게 구매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식당층이 따로 있는데요. 식당층으로 가면 이 초밥 식사실, 동양 식사실 등으로 공간 구분을 또 해놨다고 합니다. 식당 점원이 직접 설명도 해줬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그 저번에 우리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네. 여기가 세 개가 즐길 수 있게 하라. 여기는 지금 네. 초밥 식사실, 그다음에 동양 식사실, 서양 요리 식사실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종 요리 다 각종 요리 예, 다 세 개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군요. 예예. 네. 그래도 다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시 이 JTBC 취재진이 현장 취재를 갔을 때 평양 시민들이 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또 곁들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회를 먹고 하는 장소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마치 저렇게 도미노처럼 한 100여 개의 잔을 이렇게 주르륵 늘어놓고 폭탄주를 또 만들어 먹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 많이 익숙한 장면이긴 하네요. 네, 저걸 일명 뭐 도미노 칵테일이라고 부르는데 뭐 상당히 네.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 네. 또 아무래도 오늘이 둘째 날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렇게 한 잔을 네. 곁들일 수도 있을 거라는 또 관측도 저는 나옵니다. 저렇게 대규모로 도미노 성공하는 건 처음 봤네요. 네. 네. 굉장히 기술이 뛰어납니다. 부장님 네. 절반 정도까지는 해보셨죠? 아, 됐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할 때.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가장 임박한 일정이 이제 오후 7시쯤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이제 만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식당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오후에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옥류관에서 이제 오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만수대 창작사 또 과학기술 전당을 들러서 지금 이제 식당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옥류관 오찬부터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차피 먹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찬 얘기로 좀 이어가서요. 그 공동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잠시 다뤄봤는데 그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바로 옥류관으로 이동을 해서 오찬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도 계속 보고 계시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내가 옥류관에서 양측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평양을 찾는 남한 인사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옥류관입니다. 이 옥류관 냉면은 지난 1차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도 만찬 자리에 올라서 화제가 된 바 있죠. 이 당시 옥류관 냉면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또 화제였습니다. 그때 최고의 유행어가 평양냉면을 멀리서 가져왔다. 아니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렇죠. 네. 당시 북한이 면을 뽑는 기계까지 판문점으로 공수를 해와서 더욱 화제였었는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조리한 뒤에 차량으로 냉면을 공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북측 관계자들은 급히 조리를 하다 보니 맛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 맛있게 먹었었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2그릇이나 먹었다고 하죠. 당시 만찬에서 냉면이 나올 때 가수 YB의 공연이 진행 중이었었는데 두 정상이 공연에 호응하랴 냉면을 먹으랴 바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임종석 실장 얘기도 했지만 사실 오늘 옥류관에서 이제 오찬이 진행될 때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신 반장이 아는 대로 일단 좀 얘기를 해볼래요? 비서실장에 관련해서 이설주 여사가 또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임 비서실장이 국내 업무를 또 총괄하느라 또 국내에서 일을 보고 있어서 이번 회담에는 동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설주 여사가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언급하면서 당시 판문점 회담 때 임 실장이 내 옆에 앉아서 그 평양냉면을 2그릇을 먹었었다. 그런데 오늘 못 오시게 돼서 너무 섭섭하다. 오늘 오셨으면 뭐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뭐 이렇게 아쉬움을 또
표시하기도 그런 했더라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임수장이 2그릇이나 먹었다는 거. 오늘 원래 오찬이 1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뒤로 미뤄지면서 12시 42분에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9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 선언이 나오고 굉장히 또 큰 숙제를 해결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지연이 됐지만 회담 분위기는 이 오찬 분위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잠깐 지금 좀 네, 비쳤네요. 이해찬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지금 이선검 부위원장 모습도 보이고 재계 인사들도 보이는데 문 대통령 저기 환영이라고 써 있네요. 정말 네, 지금 환영. 자막도 나가고 있지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오찬 분위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설주 여사가 상당히 또 이끌었다고 해요. 이설주 여사가 판문점 연회 때 옥류관 국수,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이 옥류관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이 모두 다 냉면 하면서 냉면을 달라고 한다. 어떤 상품을 광고한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하겠느냐 이렇게 또 말문을 열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쟁반국수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냉면보다는 또 쟁반국수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또 문 대통령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반장들 혹시 마셔봤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이제 들쭉술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술이죠. 들쭉나무 열매로 만든 양조주인데 한국의 10대 명산주 중에 하나죠. 그 백두산 들쭉술이라고 저 옛날에 잠깐 좀 접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들쭉술 얘기가 많이 나왔대요. 그죠?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위에 잔이 놓여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이거 무슨 술인지 이분들이 모르지 않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유홍준 교수가 또 북한을 자주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재청장도 지냈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번쩍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들쭉술이죠라고 먼저 답을 하면서 어제도 먹었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메뉴가 아주 많더라고요. 메뉴 종류가요. 아마 당근과 숙주, 그다음에 평양 소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떡인지 약쉬움 떡, 콩나물 김치, 잉어달래, 초장 무침 등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왔는데 아마 오늘 글쎄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또 어떤 메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양한 메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옥류관 오찬을 마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만수대 창작사로 갔잖아요. 그 만수대 창작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직 영상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혹시 만수대 창작사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요. 만수대 창작사는 어떤 곳이에요, 고반장? 네, 이 만수대 창작사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1959년 11월에 세워져서요. 북한의 대표적 미술 창작 기지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건물도 있고요. 또 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상화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일단 만수대 창작사는 특히 대형 동상 또 기념 조형물을 만들기로 유명한데요. 금수산 기념궁전을 비롯해서 천리마 동상, 만수대 기념비, 주체사상탑, 개선문 이런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작품들을 다수 제작했다고 이걸 합니다. 다 거기서 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평양 지하철에 그려진 벽화들, 또 인민문화궁전 만수대 예술국장을 장식한 미술 작품도 다 여기서 또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90여 명이 여기서 일을 하고 전문 인력만 무려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 90년대 이후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북한의 현금 창구 노릇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본격적인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쓰였던 겁니다. 최대 고객은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이 손꼽히는 대표작도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세워진 높이 52m의 지금 보시는 조형물인데요.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입니다. 제작 당시 2,700만 달러, 약 303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 저게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세네갈? 아프리카 세네갈에 세네갈.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단으로 보여지죠. 이뿐만 아니라 나미비아, 또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등도 만수대 조형물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상화, 체제 선전물을 제작해온 만수대 창작사 성향과 아프리카 정권들의 성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캄보디아를 갔다가 거기 박물관에서 만수대 창작사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림이었어요? 네, 그게 딱 봐도 이게 북한 그런 풍의 그림이더라고요. 약간 체제 선전물 그런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의 이 같은 외화벌이 활동은요, 대북 제재
이 대상으로도 지목이 돼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채택한 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북한의 동상 수출 활동 금지가 포함된 건데요.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도 만수대 창작사가 세운 자회사나 소속 인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도 2017년 8월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시험 발사 이후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고반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반장.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만수대 창작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혹시 불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제재는 우리 국민과의 외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또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어서 엄밀하게는 만수대 창작사의 방문 자체가 금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제재의 포괄적인 취지를 좀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등의 제재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노동상 청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심 기구 대부분이 제재 대상인 상황에서 이 만수대 창작사만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어쨌든 윤영찬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회담 준비에 당시부터 예정된 일정이었고 예술품에 대한 관람 차원에서 이 방문이 이루어졌다고만 설명드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남북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은 저희가 생중계로 그 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됐던 옥류관 오찬이라든지 만수대 창작사 과학기술 전당 방문은 저희가 이제 녹화된 영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옥류관 오찬 영상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만수대 창작사 방문과 과학기술 전당 방문 영상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아마 저희 회의 중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 만수대 창작사가 어떤 곳이고 어떤 논란이 있고 또 이제 어떤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따 영상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한 30분 후쯤에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이제 만찬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만찬 관련 영상까지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7시쯤에 만찬이 진행되는데 어제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옥류관에서의 오찬까지 봤지만 상당히 많은 그 육성을 쏟아냈어요.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생생하게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 뭐 일종의 친근감 있는 발언들도 많았죠, 신반장. 네, 특히 어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남 첫날 이 순안공항에서 첫 만남을 포옹으로 시작해서 카퍼레이드도 함께하고 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까지 함께 왔었죠. 거기서 나눈 인사말 육성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첫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또 첫날 환영 만찬의 건배사 발언은 육성으로 들려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주요 발언을 짧게 정리했는데요. 한번 듣고 가시죠. 나오세요. 미국 사람하고는 6.15 식사 선언이 다 이 집에서 채택됐고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결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세상에 초라하죠.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의 마음을 보이는 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좀 쉬시죠. 우리 연습생은 아까 우리 빨리 들어. 올해만 벌써 이게 제 차례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정말 가고 지금 가고 어렵구나 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상에 나갔다든지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 분의 창고 이 도시를 찾아내고 잘 키우고 길 넓게 해주신 일과 조미 분의 성공이라는 역사적인 이미 역사가 생겨나고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신 노력인데 이에 지금 평양 시민들 우리 당과 정부 주요인 당부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자유롭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쌓은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조선반도의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뜻깊은 상봉이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평화 번영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더욱 가속시키고 온 결의에게 다시 한번 크나큰 신심과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제 오늘 발언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한번 들어봤는데 김영철 그 통전부장한테 영철 부장이라고 하네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김 부장이라고 안 하고요. 영철 부장.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이제 그 오후 7시쯤에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이제 만찬을 할 예정이고요. 만찬을 마치면은 함께 이제 환영 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 뭐 어떤 공연을 볼지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 집단 체조인 빛나는 조국을 함께 보는 거죠, 양반장. 그렇습니다. 오늘 뭐 윤영찬 수석이 발표를 했죠. 오늘 집단 체조 예술 공연에 북측 관객 무려 15만 명이 참석을 한답니다. 그럼 꽉 채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더군다나 여기서 직접 1분, 2분가량의 인사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뭐 또 생중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뉴스룸 시간에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북한 인민들 앞에서 직접 말하는 건 또 역사상 처음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북한 사람들이 듣는 것도 또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아직 내용에 대해서 그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뭐 예상만 할 뿐이지만 뭐 아무래도 남북 관계 진전 또 뭐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뭐 사의를 표한다. 이런 좀 치켜 세워주는 그런 내용의 연설일 수도 있죠. 뭐가 됐든 이것도 상당히 좀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 정상회담의 또 베스트 컷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남북 정상 간의 이제 공동 기자회견 장면도 봤습니다만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중요한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그 15만 명 앞에서 하는 저 연설 내용도 상당히 감동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 빛나는 조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 때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최 반장, 북한이 구구절을 기념해서 만든 바로 그 빛나는 조국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공개된 적이 있었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만찬을 마치면 곧장 그 근처에 있는 5월 1일 체육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89년 5월 1일에 준공이 됐다고 해서 5월 1일 체육관으로 불리고요.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부활시킨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구절 행사 때 공개한 것과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윤영찬 수석에 따르면 공연 제목과 내용 일부가 수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북한 정권 수립 기념 공연이기 때문에 체제 찬양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관람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 윤 수석 역시 북측이 우리를 고려해 약 1시간 분량으로 공연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공연을 수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내용을 좀 뺐겠네요. 아무래도 자극적이거나 뭐 체제를 선정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정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5일 경기장이 만찬장하고 가까이 그 대동강 능라도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이동 거리가 짧겠네요. 그렇죠. 금방 가는 거죠. 심지어 뭐 이 만찬장인 이 수산물 시장에서 창문으로 경기장이 보일 정도라고 한다네요. 자, 뭐 말씀드린 대로 15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니 경기장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창 뭐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심할 때였죠. 80년대. 우리가 이제 88 서울 올림픽 하느라고 잠실 종합운동장을 만드니까 북한도 뭐 뒤질세라 이 능라도 5일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수용 인원 기준으로는 세계 1위 규모라는 거죠. 위키피디아로 찾아봤더니 진짜 1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수용 인원이 최대 15만 명이에요? 예. 그럼 15만 명이 오늘 꽉 다 찬다는 얘기죠? 다 부른 거겠죠. 예. 그렇군요. 아무튼 2007년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방북단이 아리랑 공연을 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2007년 당시 아리랑 공연 관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10만 관중이 들어섰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하자 저렇게 또 기립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꽃다발을 높이 저렇게 치켜들면서 또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자, 아리랑 공연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 당시 카드 섹션에 무궁 번영하라 김일성 조선 이런 찬양구호가 체제 찬양구호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 박수로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공연 중에 원래 있었던 인민군의 총검술 장면은 빠졌었다고 하네요.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관람할 빛나는 조국도 좀 미리 볼 텐데요. 이 문 대통령이 직접 관람을 하니까 뭐 일부 내용은 수정이 돼서 바뀌겠지만 지난 구구절 당시의 원 공연도 과거 아리랑 공연에 비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구구절 행사 때 공연한 빛나는 조국 하이라이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관람할 이제 빛나는 조국의 내용을 봤는데 저 중에서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 민감한 내용은 이제 빠질 거라는 그런 윤영찬 수석의 전언이 있었고요. 대신 이제 4.27 정상회담 관련한 내용은 또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네요. 4.27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5.26 깜짝 2차 정상회담 내용, 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카퍼레이드 영상 같이 이 최신 영상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이 남북 관계 진전을 쭉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보다리 회담 또 두 정상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 등을 상당히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심수미 기자하고 이제 그 연결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지만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나머지 다른 수행원들은 어떤 일정을 소화했냐면은 경제인들은 조선인민군 112호 양묘장을 갔다가 평양 교원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찬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또 정당 대표들도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연담을 했고 김정숙 여사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갔다가 이제 역시 이제 만찬 장소로 지금 이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41분이니까요. 아마 잠시 후에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이제 만찬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아직 이제 추가로 이제 평양에서 이제 영상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다른 일정과 관련한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오늘 양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찬찬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남북 정상이 오늘 오전 1시간 10여 분 동안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요. 9월 평양 공동선언이죠. 정확한 명칭이요. 합의문에는 크게 6가지 항목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비핵화 부분에 관한 표현에 가장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비핵화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정상은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에 전문가 없이 기자들만 참관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자체적인 폐기 조치에 문제 제기를 해왔던 국제사회나 미국을 향해서 구체적인 카드를 더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조치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거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합의를 두고 청와대 윤영찬 수석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이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다.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영상에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옥류관, 오늘 낮에 이제 옥류관에서 오찬을 했잖아요. 아까 관련한 영상을 봤고 이제 추가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게 이제 오늘 기념품으로 전달됐던 메달이죠.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네, 그 문 대통령이 오찬을 하는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 정상회담 주화 등의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상자에서 이 메달을 빼서 이렇게 앞뒤를 보여주면서 직접 저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관심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 메달을 또 받습니다. 네, 김정숙 그렇군요. 여사도 일어나서 그 이설주 여사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저렇게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이 김 여사가 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금운동 메달을 만들었는데 이건 판문점 선언에 관련된 것이고, 또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이 싱가포르의 회담을 기념하는 기념품인데 한국말이 써 있다.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이 멘트가 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 여사가 또 농도 건넸습니다. 예, 지금은 김 여사가 이 여사에게 메달을 건네는 장면인데, 그 김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두 정상의 만남이 훨씬 더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 만큼 메달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허.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다. 이렇게 농담을 건네니까 그 이설주 여사가 저도 두 정상이 우리 결의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시리라 굳게 확신한다. 저도 보탬이 되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겠다라고 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얘기는 메달이나 주화 크기가 너무 작다. 그렇죠. 그 역사적 의의에 비해서. 그래서 더 크게 만들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이어갔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합의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그 남북 양 정상의 이제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방안을 합의한 데 대해서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죠, 신반장. 네, 청와대는 오늘 합의를 두고 정전선언을 넘은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을 합의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1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 점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그동안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밝힌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직접 육성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이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냉면이 나오네요. 저것도 이제 옥류관 영상이 새로 들어온 모양이군요. 네, 먹음직스럽긴 합니다. 네. 저 옥류관 냉면을 먹을 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뭐 컸던지 자신이 가져온 휴대전화를 꺼내서 직접 촬영까지 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수 지코는 저 냉면을 먹고 나서 지금 배가 부른데 한 그릇을 더 먹어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함께 글쎄요, 아까 임종석 했다고 실장이 두 그릇 하더라고요. 먹었다는 얘기도 네. 저희가 해봤고요. 뭐 차범근 감독도 뭐 냉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뭐 그랬다는 전언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조금 밍밍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범근 감독은. 아, 그래요? 네네. 네. 또 지코 씨는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더 깊었다, 셌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요. 네. 네. 좋아요.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기자회견을 할 때 조금 긴장한 티가 역력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표정이나 목소리 같은 게요. 한결 자연스러워진 분위기더라고요. 또 이제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홈그라운드의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또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비핵화 실천 방안 못지않게 이번 합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게 한반도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남북 국방장관이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죠. 최 네, 반장. 남북 두 정상은 이번 합의에서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적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군사 분야의 경우에는요, 장성급 회담부터 실무회담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비핵화 부분이 사실 좀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행 합의서 얘기를 최 반장이 했는데, 고 반장, 이행 합의서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담긴 거예요? 네, 크게 5가지가 담겼습니다. 첫째, 이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둘째,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한다. 넷째,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및 왕래 활성화를 위해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는요.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큰 틀에서 5가지 합의가 담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옥류관에서 이제 오찬을 갖는 장면을 봤는데 오늘 김정숙 여사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했잖아요. 지금 이제 즐겁게 박수를 치는 아마 공연을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퍼스트 레이디들끼리는 별도의 일정을 소화를 한 거죠. 네, 남북 오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이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 그리고 우리 측 특별 수행원단이 함께 이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에서는 이설주 여사의 모습은 그러네요. 포착이 네네네. 안 됐고 이설주 여사는 동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계속 동행을 했는데, 오늘 그죠? 일정에는 당초에는 퍼스트 레이디끼리 같이 일정을 소화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오늘 저 만경대 학생 소년 소년 궁전. 궁전에는 이설주 여사는 동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옆자리에 보니까 차범근 축구 감독의 모습이 또 보였었고 어쨌든 이 김 여사가 우리 측 수행원들과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찾아서 예술체조 소조실, 또 수영장, 극장, 공연장 등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신반장, 저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잖아요. 네. 저희가 어떤 곳이에요? 네, 예체능과 과학기술 분야의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일성이 고향이었던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름이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원조격인 평양 학생소년궁전이 인기를 끈 이후에 1989년 5월에 이 부지 30만 제곱킬로미터의 규모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새롭게 세워진 학교입니다. 특히 이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 예체능 영재학교인 금성중학교를 또 부속으로 두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군요. 이설주 여사가 금성중학교를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설주 여사의 모교이기도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는 2,000석 규모의 극장, 수영관, 과학동, 예능동, 체육관,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곳이겠죠. 성악, 무용, 각종 악기, 또 미술 이런 예술 분야하고 또 스포츠 종목의 전문 동아리, 또 컴퓨터, 무선통신, 현대과학 총망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남측을 비롯해서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이 단골 이렇게 투어 코스로 꼽히고 있고 자녀 교육열이 북측도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평양의 중산층 이상 부모들이 자녀들을 저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또 치열한 경쟁도 벌인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반장들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공연을 봤는데 아주 박진감 있게 공연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반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영재교육기관이고요. 예체능하고 과학기술 분야인데 과학기술 분야의 영재들은 아니죠. 지금 나와서 하는 그 친구들은 이제 예체능 분야의 영재들로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아주 어린애들이네요. 네, 오늘 저 공연에는요 다른 일정을 수행하고 있던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 네. 수행단과 그리고 또 그 이해찬 대표 등 정당 네, 대표 지금 김정숙 여사가 그리고 박수를 치는 옆에 네. 차범근 감독 맞네요. 함께 네.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뒷줄에는 뭐 박시원 전 네, 의원님 문정인 네. 특보 얼굴도 네. 잠깐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하던 대목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그 수행단들도 저기 이제 합류를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소품 공연을 관람 차원에서 뭐 네. 다른 일정을 소화하던 뭐 경제인단 등도 함께 뭐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으로 봐서는 아마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정숙 여사가 일어나서 이제 공연 끝난 후에 박수를 치고요. 지금 뭐 많은 제스처를 하고 아마 평양 시민들한테도 손을 흔들고 있네요. 근데 북한이 이제 사교육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글쎄 아까 근데 예. 양 반장이 얘기한 부분에 교육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은 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저런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그런 갈증을 좀 뭐 해소해주는 그런 네. 교육기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제 또 그 양반장이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했던 김 여사를 소개하면서 뭐 등록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렇죠. 그 그렇죠. 처장이 등록금이 뭐예요? 뭐 등록금이 이렇게 뭐예요라고 했다는 거죠? 답을 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은 또 엄격하게 이루어질 때 또 등록금은 따로 뭐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그 이것도? 얘기를 제가 나중에 다시 그 텍스트를 찾아서 보니까 등록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총장이. 예. 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그렇겠죠. 개념 자체가 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오늘 그 오찬이 진행됐던 옥류관 영상을 보다가 이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영상이 막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한 얘기를 해봤고요. 김정숙 여사가 지금 이제 공연을 보고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저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 차를 들어가서 타네요. 네, 네. 학생들을 직접 다들 만났다고 합니다. 뭐 무용실, 가야금 연습실 등을 돌면서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박수도 치면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학생들이 직접 다이빙하는 모습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본 아하. 김정숙 여사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저기 꼬마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봐줘야죠. 뭐 이 친구 뭐 진짜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지금 아마 정치인들도 같이 가서 이제 본 것 같은데 이정미 대표가 이제 학생들 오늘 공연을 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하고요. 박지원 대표 의원 얼굴도 보이네요. 네. 저 친구들은 어제 그 공항에서 아, 인사한 거긴 북한 것처럼- 소년단. 예, 다른 친구들인가 보죠. 아, 근데 지금 그 빨간 빨간, 스카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 소년단일 수도 있죠. 예. 네. 원래 오늘 저 학교 무용실이 오후에 학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전부터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생들이 저런 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원순 시장의 모습도 보이고 오늘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곳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군요. 그쪽에서 상당히 성대하게 공연을 펼친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보이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얘기하면 됩니다. 일단 뭐 그 군사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합의서 얘기를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예, 구체적인 이행 사항도 지금 뭐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단키로 했다는 겁니다. 또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이 지역에서는 포병 사격 훈련, 연대급 이상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해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서해와 동해 각각 약 80km 해역을 역시 완충 수역으로 설정을 해서 포병, 또 함포 사격, 또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데 또 합의를 했죠. 또 해안포, 함포의 포구, 포시는 덮개를 설치를 하고 아예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중에서는 어떻게 하냐? 항공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키로 했습니다. 네, 남북은 또 DMZ 내 감시초소 철수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서 우선은 상호 1km 이내 남북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서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약 한 달 내에서 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공동 유해 발굴 사업에도 합의를 했는데 우선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내 지뢰와 폭발물 제거를 시작한 뒤에 내년 4월부터 유해 발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됐던 공연 장면 또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참석자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그 일일이 악수하거나 또는 뭐 최무순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끌어안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봤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은 평양 시내의 모습입니다. 저것도 이제 지금 막 들어온 영상이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그 뭐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영상을 좀 많이 봤잖아요. 평양 시내의 모습을 봤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도 오늘 이제 새로 찍은 평양 시내의 모습이 조금 전에 막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버스도 지나가고요. 저 앞에 있는 다리가 대동강 위에 놓인 다리겠죠. 지금 앞에 보이는 강이 그렇겠죠? 그러면 네.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군사 합의서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NLL 관련 합의는 좀 진통을 겪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기가 잘 풀린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뭐 북측에서는 NLL의 존재 자체를 뭐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에 과연 NLL과 관련된 뭐 합의가 표현이 어떻게 등장을 할지가 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문에 따르면요. 남과 북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잠깐만요. 지금 이제 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어느 일정을 소화하고 저기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정숙 여사 식사를 하고 그렇겠죠? 그 밖으로 네. 나와서 테라스 네. 같은 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거기서 지금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양입니다. 네, 차범근 감독도 보이고요. 아까 냉면이 밍숭맹숭하다고 했다고요? 차범근 감독이? 그래도 맛있다고 했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제 어떤 장면인지가 지금 소개는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양 반장 얘기대로 오늘 그 오찬을 이제 옥류관에서 했으니까 옥류관 오찬을 끝내고 나와서 그 테라스에서 지금 이제 평양 시내를 배경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일단 보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제 네, 저 테라스가 굉장히 그 사진을 찍는데 명소인가 봐요. 어떻게 우리 남측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갔다가 옥류단에서 오찬을 식사를 하고 그때도 또 가수들이 단체로 기억이 납니다. 저기서 기억이 나요. 사진을 맞네요. 찍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래서 옥류관 아무래도, 네. 밖에 있는 테라스 맞네요. 뒤에 또 저렇게 대동강변이 펼쳐지고 또 뒤에 옥류교도 있고 또 뭐 저 멀리의 탑은 아마도 주체사당 탑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찬이 시작하기 전에도 오늘 오찬이 좀 40분가량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우리 측 수행원단들이 그 오찬이 시작되기 전에 저 테라스에 모여서 또 단체 네. 사진을 찍는 모습도 아까 나왔었거든요. 지금 뭐 김의겸 대변인한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말을 건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식사를 마친 저희 맞네요. 옥류관 영상 맞고요.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지금 악수를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찍은 건지 아니면 뭐 마치고 나서 찍은 건지도 뭐 정확치는 않은데 저런 악수까지 또. 네, 손을 좀 정당 엇갈려서 대표들과 하는데 시도지사들과 조금 전에 기념 이해찬 촬영. 대표가 뭐라고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손을 엇갈려 잡기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먼저 뭐라고 하고 손을 엇갈려 잡았거든요. 제안을 했나 보죠. 아마 그럴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저런 국회의원, 뭐 여야 대표 그리고 뭐 시도지사가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오찬 자리에서 저렇게 뭐 인사를 네. 나누면서 네. 간단한 대화는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설주 여사가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오늘 옥류관 오찬의 씬스틸러는 또 이설주 여사였다는 그런 평이 많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도 잠시 이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만수대창 작사로 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하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설주 여사가 이제 손을 흔들면서 배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정인 특보가 무슨 브리핑을 아까 했던 모양이군요. 이제 관련한 영상이 저희가 이제 실시간은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잠시만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전 1, 2, 3차 정상회담을 다 왔습니다. 그다음 6.15 정상선언, 14 정상선언, 그다음에 9.19 정상선언을 다 현지에서 본 사람인데 저는 6.15 정상선언은 상당히 총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14정산 선언은 상당히 강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에 9.19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언이 상당히 보완적인 걸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최종건 비서관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일조를 눈여겨봤습니다. 사실상 북이 핵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다 나타났습니다.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해서 상호 확증 파괴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실 선제적으로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문제는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전이 될 경우 그것을 통제 못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적 군비 통제,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 충돌을 막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걸 이룬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하에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잘 되면은 그게 절반의 평화를 얻은 거라고 하는 얘기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하면서 거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여러 상황들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견실하고 그 실천적 조치를 담았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5조입니다. 5조는 뭐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대했던 것은 미국은 북한의 신고 사찰을 수용을 하고, 또 북한 측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종전 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항상 북한의 신고 사찰, 선신고 사찰, 후 종전 선언, 북한은 선종전 선언, 후 신고 사찰, 이 형태로 가면서 지금까지 교착 상태가 왔던 겁니다.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이제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저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서울에 답방을 하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은 김 위원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문정인 특보가 통일전선부의 주요 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아까 뭐 경호의 우려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는데 주변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뭐 대화를 나눴다라고 전했고요. 또 그 문 특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 6.15 공동선언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답방을 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북측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실제로 가까스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문구를 받아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었다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김 위원장이 했고 문 대통령은 그걸 독려한 것이다. 그런 것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분석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찬 이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수대 창작사를 갔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 전에 아마 이제 평양 방문 기념 식수 행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관련한 영상이 잠시 후에 들어온다는 전언이 있으니까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비핵화, 그다음에 이제 군사 합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요, 고 반장, 다른 합의 사항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요, 올해 안에 동해,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하고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 두 정상은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이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4선언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직접 방북해서 제안하기로 했던 올림픽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술부나 문화예술 분야는 어때요? 그 부분도 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고반장이 지금 얘기를 그게 그거예요? 예. 올림픽 더 추가로 지금 얘기할 거 딴짓하고 없어요? 계셨죠? 딴짓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영상이 왜 안 들어오지라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문정인 특보 얘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하여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신반장. 오늘 기자회견에 워낙 놀라운 내용이 많았지만 사실 저 대목을 김정은 위원장이 말할 때는 정말 또 다 같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는데 오늘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합의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아니다, 올해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구체적인 시한을 또 못 받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한 건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3명입니다. 그러나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전례는 없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27 정상회담 때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을 방문한 게 최초로 월경한 사례인 거죠. 네, 지금까지 보여온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봤을 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지 않고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은 성사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커 보입니다. 글쎄요, 아까 문정인 특보 얘기도 했지만은 통전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그거를 아예 공론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 만큼 방문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민들 입장에서는 이례적이고 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전략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또 언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윤영찬 수석,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 자체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주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직은 정해진 건 없지만은 아까 이제 남북 정상 간의 오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을 또 윤영찬 수석이 했잖아요. 어때요, 고 반장? 오늘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이라든지 군사회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국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남북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고 이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실험장을 영구 해체하기로 합의했다는 이번 합의문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는 동안 로켓과 핵 실험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전쟁 영웅들의 유해도 계속 송환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 올림픽을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선 very exciting, 기대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CCTV가요 남북 정상 이 발표 장면을 생방송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 도착 장면도 생방송으로 계속 전달했던 CCTV인데 진행되던 뉴스를 중간에 끊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동시통역사까지 동원해가면서 생중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국 외교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입장이 나왔어요? 예, 정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롭고도 중요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중국은 이를 환영하고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와 지역 인민의 공동의 바람이다 라면서 한반도에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이번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 등을 목표로 한미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남북 간의 대화에 대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북한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회의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잖아요. 남북, 한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차례로 이어집니다. 이제 외교 이벤트가 이제 쭉 그 연결돼 있는데 오늘 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내일 이제 우리나라로 남측으로 돌아온 다음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23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24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현지 시간 24일인 현지 거죠? 시간 24일입니다. 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만큼 이번 회담 결과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수석,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선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남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 남북회담의 성패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잠깐만요, 고반장. 지금 이제 글이 새로 영상이 또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기념 식수 장면이에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오늘 기념 식수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도 왔던가요?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 김영철 노동당 최룡해 부위원장을 우리 노동당 보였고요. 부위원장이 함께 최룡해 부위원장이 참석을 참석했군요. 했습니다. 네. 네, 여기 장소가요. 백화원 영빈관인데 이 심은 나무가 남쪽에서 가져온 모감주 나무라고 합니다. 모감주 나무요? 네, 어떤 저 나무예요?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에 따르면 네. 옛날에는 이 열매를 가지고 절에서 쓰는 염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염주나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감주 나무의 꽃말을 설명을 했는데 꽃말이 번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번영이군요. 대통령이 이 나무의 꽃말이 번영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최룡해 부위원장이 식수 말이 곱다. 가을바람이 여러 곡식,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올 한 해는 황금 같은 귀중한 금덩어리로 좋은 나무가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을 했고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씩 오셔서 좀 나무를 점검해달라 또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또 이런 발언도 이제 전달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그 다음에 꽃도 풍성하게 피고 또 결실을 맺고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발언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이제 다 이제 오찬이 끝난 다음의 일정들이잖아요. 지난 4월 그 판문점 남측에서는 그때도 기념 식수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문 대통령이 했었지 않습니까? 꽃이 7월에 핀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제 기념 식수, 모감주 나무, 일명 염주나무라고 부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다는 최 반장의 얘기도 있었지만요. 그 기념 식수 장면을 저희가 이제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룡해 부위원장이 오늘 참석해서 같이 이제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아까 번영의 의미라고 그랬죠? 꽃말이. 네, 그다음에 번영의 물도 주고 아마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 판문점 그 정상회담 당시에는 소나무를 심었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백두산에서 가져온 흙, 한라산에서 가져온 흙을 함께 이렇게 그렇죠. 같이 나무를 심는데 활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얼핏 보니까 아마 저게 식수 장면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재현 산림청장이 오늘 함께 있더라고요. 다른 장관들이야 저희가 익숙한 얼굴들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김재현 산림청장이 오늘 함께 식수 행사에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최룡해 부위원장 모습은 평양 방문 날짜가 잘못 기록돼 있네요. 9월 18일에서 21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건 아마 여기 이제 설명을 보니까요. 북측에서 아마 날짜를 착각한 모양이에요. 원래 3박 4일로 좀 협의가 되었었나요? 올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날짜는 잘못 제작이 돼 있지만 백두산에 가서 좋으면 또 하루 더 있을 수도 근데 있는 거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요. 유엔 총회 일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너무 일정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지금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23일에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또 오늘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또 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정의용 실장이 왔다 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지금 카메라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최룡해 부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 이제 도종환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성건 조평통위원장 모습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일일이 이제 참석자들하고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룡해 부위원장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그동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얼굴이 많이 나와서 어제 수당황에도 나오긴 했었죠. 최용해 그렇죠. 부위원장.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뭐 최대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서훈 국정원장의 이제 카운터파트로서 워낙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정말 영상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뒤죽박죽 얘기를 하느라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제 흔히 아까 그 외교의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이제 유엔 총회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유엔 총회가 이제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근데 양 반장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해서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오는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서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이 회의는 주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일종의 특별 회의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 미국의 비핵화 원칙 또 노력을 직접 설명을 하고 충실한 대북 제재 실행을 촉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나워트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북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지석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날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에서 20일까지죠. 정확히 말하면요. 자, 이번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 역시 이제 각국 정상들의 기조 연설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을 하죠, 신 반장. 네,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는 각국 정상이나 외교 장관 등 이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로 참석해서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조 연설을 통해서 내놓게 됩니다. 국가 원수, 정부 수반, 부통령, 부총리 등 이 순으로 연설 순서가 배정이 되는데 문 대통령은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북한에선 이용호 외무상이 또 참석을 하는데 29일에 연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관례에 따라서 브라질 대표가 늘 첫 번째 연사로 나섭니다. 브라질이 처음 연설을 하게 된 건 제10차 유엔 총회 때 어느 나라도 첫 번째 발언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질이 지원한 것을 계기로 이후부터는 최 반장 미안해요. 네, 또 얘기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수대 창작사를 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한 영상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게 만수대 창작사가 어떤 곳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아까 얘기를 많이 했죠. 고 반장이 아까 어디 갔다고요? 캄보디아 가서 거기서도 봤고요. 그 금수산 기념궁전을 비롯해서 천리마 동상, 만수대 기념비, 주체 사상탑 같은 작품들을 전부 이곳에서 만들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멀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네, 어떻게 알아요? 어제도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막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은 못해요. 네. 지금 나올 겁니다. 안 들어오면 나오네요. 제가 맞췄죠. 읽어봐요. 뭐라고 좀. 잘 안 노안이 보입니다. 와서 이제 네. 예술이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이렇게 적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과 북이 다양하게 교류를 하는데 정부, 당국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체육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문화체육교류는 활발한데 예술교류도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광주 비엔날레의 22점의 작품에 전시된 게 좋은 계기가 됐다. 작품을 같이 전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부연해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 반장은 어디서 그렇게 지금 빨리 취재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림 하나 보고 있잖아요. 저게 네. 풍산개를 소재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 풍산개가 있는 그림 앞에서
풍산개는 저도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마루 키우고 있는 마루가 바로 풍산개잖아요. 지금 평양에서 혹시 따로 뭐 연락받는 거 있어요? 네, 제 지금 그거는 나중에 아니 너무 제가- 빨라요. 그러니까요. 최 반장이 지금 이제 속보가 뜨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네. 최 반장은 내용을 다 일단 알죠? 뭐 풍산개 마루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전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사진을 또 선물로 그 받기도 선물, 했죠. 네. 그거는 뭐 알려진 사실이죠. 네. 네, 아무튼 뭐 최 반장 놀랍습니다. 저기 그 만수대 창작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특히 많은 작품들을 이제 수출을 했는데 그 아까 세네갈이라고 그랬죠.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그 아까 제 기억에는 52m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도 세우고요. 하여튼 뭐 그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던 기억이 나고 뭐 호랑이 그림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근데 되게 만수대 창작사. 예. 그림이 정말 사실적이네요. 그러네요. 예. 네. 정말 정말 뭐 털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 저건 것 같은데. 어떤 화풍입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모르죠. 네, 그냥 물어봤습니다. 저기 아무튼 오늘 오후에 진행됐던 이제 최 만수대 반장이 창작사. 최 반장이 알지 않을까요? 최 반장은 그런 제가 건 몰라요.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갈게요. 그 오늘 진행됐던 일정 잠깐만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 23분이면은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아마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만찬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영상은 저희가 오늘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영상 또 오늘 만찬 모습 또 이후에 진행될 공연 관련한 영상은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일 진행될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백두산 얘기를 저희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조금 전, 아까였죠. 갑자기 오후 3시에 긴급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 하기로 했다. 두 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사실 오늘 오전부터 그런 낌새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친교 일정이 평양의 외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기자의 질문에 예측이 어렵다. 오늘 합의 내용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 반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백두산에 가기로 했다는 거는 원래는 미정이었지만 합의 내용에 서로 만족을 했다. 이런 방증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작부터 이 두 정상이 평양 밖으로 멀리 갈수록 만족스러운 합의를 봤다는 걸 보여준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회담 성과도 좋지 않은데 백두산까지 간다. 당장 뭐 여론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북한 관광하러 갔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하지만 오늘 뭐가 됐든 이렇게 만족스러운 합의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는 만큼 양측이 이 백두산 방문 일정을 발표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고 물론 아까 전에는 어제 오늘 사이에 뭐 결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준비는 돼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다는데 양측이 동의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백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민족의 영산인데 남북 정상이 함께 오른다는 거는 그동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지난 4.27 회담 때 환영 만찬에서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백두산 현지 주민들이 대규모로 동원이 돼서 삼지연 도로를 보수 공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또 양강도 일대 주민들의 통제도 강화가 됐다고 하고요. 결국은 양 정상이 이곳을 찾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북측에서 준비를 좀 했던 게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부장 혹시 백두산 안 가보셨죠? 백두산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어요. 갔다 온 사람들한테. 네, 저는 한 10년 전쯤에 백두산을 직접 다녀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중국을 뭐 북한을 통해서는 당연히 못 가는 거고 중국을 통해서 갔다 온 적이 10년 있는데 전에는 기자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때는 한창 이제 네.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 백두산 입구를 가면 백두산을 올라가는 지프 차가 있습니다. 이걸 타고 한 30분 정도 굽이굽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 한 1000지 100여 미터 아래쯤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걸을 일은 거의 없었고요.
100여 미터만 걸어서 올라가면 바로 천지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 백두산이 왜 백두산이냐고 하면 네. 100번 가야 2번 정도 천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백두산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우스갯소리죠. 네, 너무 진지하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왜 놀랐어요. 그러냐면 이게 안개가 워낙 많이 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뭐 천지를 한눈에 보기 힘들다라는 건데 그나마 이 백두산 천지의 안개가 좀 적은 게 6월에서 9월까지라고 합니다. 아까 제 양반장이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내일 구름이 조금 예, 있다는 예. 거죠. 네. 구름이 있긴 그래서 한데. 그나마 여름에는 좀 안개가 적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만약에 천지까지 간다고 하면 뭐 안개가 없는 그런 뭐 깨끗한 모습의 갔다 온 사람들 천지를 얘기 들으니까 10월에 갔는데 눈이 덮여 있어서 천지를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고요. 그럼 고반장,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 사실 돌아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반나절 만에 갔다 올 수 있느냐 뭐 글쎄요. 이런 좀 예.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정상이요. 맘만 먹으면 반나절 충분히 왜요? 가능합니다. 어떡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사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요.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공항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또 이 백두산을 둘러본 뒤에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이 동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성남 서울공항으로 곧바로 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삼지연 도로도 보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비행기 안에서 또 그 정상회담을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네요. 예, 제가 찾아봤는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북한 양강도의 그 삼지연 공항까지 직선 거리로 약 390km. 그러니까 비행기로는 약 1시간가량이 걸린다고 하죠. 예, 1시간, 예, 예. 평양에서 양강도 삼지연 공항까지 그렇습니다. 1시간. 그렇습니다. 1시간. 네. 그리고 백두산은 또 삼지연 공항에서 차량으로 20km 떨어졌는데 아까 신혜원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도로 포장을 뭐 다시 하고 그러면은 1시간 이내에 또 백두산 향도봉까지 주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허. 자,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완만한 등산로, 아까 뭐 최종현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10분 정도 걸으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궤도 열차, 케이블카를 타고 이 산 정상인 장군봉 또 천지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천지에서도 정상이 사진 찍으면요, 뭐 베스트 컷입니다. 제가 보기에 남북 정상회담에 물론 아까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공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15만 관중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도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그 천지 앞에서 사진 찍는 건 정말 대단한 두고두고 아마 베스트 컷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삼지연 공항이요, 그 활주로 길이가 한 3.2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공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 747이잖아요. 747-400. 그 대형기인데 과연 이착륙이 가능할까요? 부장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타고 간 공군 1호기 말고 공군 2호기도 또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2호기도 이게 같이 갔다는 네, 거죠? 보잉 네. 737-300인데 조금 체구가 작은 비행기거든요. 그 정도면 삼지연 공항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노후화된 항공 안전시설과 활주로 포장 상태인데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참매 1호기를 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두 정상이 정말 간다면 같은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따로따로 이동하거나 그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고요. 혹시 지금 서울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죠. 제가 자꾸 이제 디지털 플라자라고 제가 해가지고요. 그 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심수미 기자를 연결을 했는데 심 기자 다시 나와 있죠? 네, 심수미 기자. 지금 시간이 7시 30분이네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지금 마지막 만찬이 진행 중이겠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수행단 100여 명과 함께 저녁 7시부터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층 높이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형 레스토랑입니다. 별도의 통제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러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지막 만찬 장소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안내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결정된 장소긴 하지만 경호상 문제로 인해 김 위원장 부부가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 부부가 실제 참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는 대로 저녁 8시쯤부터는 5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측 참석자 15만 명을 향해 약 1, 2분간 인사말을 직접 건넬 예정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간단히는 다뤄봤는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북한 쪽에서는 대부분 반대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북측 통일전선부 주요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북측 간부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김 위원장의 뜻이 너무나 강해서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0년 6.15 선언 당시에도 답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특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면서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심 기자,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오늘 경제인들은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오늘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 등 17명은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에 있는 조선인민구 122호 양묘장, 그러니까 나무의 묘목을 기르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산과 숲이 심각하게 황폐해진 상태인데요. 김 위원장은 2023년까지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방문지였던 양묘장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재건을 지시해서 2016년 5월 준공된 곳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도 오늘 오후 숙소인 이 백화원 영빈관 앞 정원에 남측에서 가져온 10년생 모감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식수 행사에는 북측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 프레스센터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말 백두산 일정 기대가 크고요. 자, 저희가 이제 어제 저희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영상이 들어온 게 이제 공연,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하고 또 만찬 장면이잖아요. 그중에 또 정치부에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좀 하이라이트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권 오늘 반응이 어떤지 그 관련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 장면을 봤는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 양 정상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직접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양 정상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 그 시민들이 관객들이 만세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찬으로 이어졌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물을 할 건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아주 커다란 대동여 지도를 선물했죠.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평양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영상도 좀 다뤄봤고요.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장 빠른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국내 정치권 반응이 또 궁금해요, 양 반장. 혹시 뭐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일단 뭐 민주당 반응은 뭐 환영이죠, 당연히. 그리고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정 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이렇게 상당히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공동선언문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영석 대변인,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제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 도로 구축 등 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국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이번 선언문 내용을 맹 비난했습니다. 또 지역 일정에 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이번 선언문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핵 리스트 제출이 빠져서 유의미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삼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 제재를 풀 만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가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북 경협 방안만 구체적으로 발표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재 수행단 일원으로 당대표가 평양에 가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라고 밝혔고요. 정의당은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이 영원할 것 같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까 저도 이제 영상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동영 민평당 대표하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쪽의 국정 운영은 이낙연 총리가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가 정상회담 첫날이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직접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정상회담을 지켜본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요? 네, 이번에도 현실이 상상을 앞섰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던 작년 이맘때 그리고 남북 정상 공동선언의 비핵화 방안과 통일이 포함된 지금 1년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이제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뉴스도 지금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청문회도 있었고 하니까 일반 뉴스를 좀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때 이제 양 반장이 좀 뜬금없이 언급을 했는데 퓨마 결국 이제 사살이 됐잖아요. 이낙연 총리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죠. 네, 이 퓨마가 사살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왜 사람의 잘못인데 동물을 죽이냐 하는 비판 여론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올 정도였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어제 페이스북에 생포하길 바랬지만 현장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장관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 자체는 상당히 또 뜨겁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렸잖아요. 청문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실상 유은혜 후보자는 이번 개각의 간판 인사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제 의원 불패 신화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상 뚜껑을 열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오늘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집중 공세에 이어졌습니다. 우선 전북의 우석대 겸임교수 경력 논란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그다음에 우석대에서 나온 경력 증명서를 보면은 후보자께서 2012년 7월 22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1년 1개월간 겸임 조교수 했다고 이렇게 경력 증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봤더니요. 우석대에서는 일괄적으로 겸임 강사에 대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바뀐 것은 그 사이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후보자가 안 했지 않습니까? 조교수를. 맞지 않습니까? 조교수가요. 의원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등교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겸임 강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교수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돌리지 마세요. 이 경력 증명서에 있는 겸임 조교수를 안 하지 않았냐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2년이라는 후보자. 것을 일괄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경력 후보자께서 증명서 상에는 그렇게 지난번에- 발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 후보자 딸 위장 전입 문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거는 본인 또 일부 시인을 한 부분이기도 하죠. 유 후보자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병역 면제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유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6년 병역 판정 신체 검사서에 불안정성 대관절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가 됐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아들의 병역 면제는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 기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에선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인사검증이 너무 마구잡이식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유 후보자의 학교 앞 속도 위반 기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라면서 언론에 아쉬움이 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청문회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 개별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 후보자 자질에 대한 검증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야당이 왜 불필요하게 의원 불패를 깨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 보실 때 그 의원 불패도 웃기지만요. 의원을 완패시키겠다고 해서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것도 우습고 근데 제가 지금 사례를 든 세 가지 경우는 보면 이거는 야당에 의한 의원 행패 수준이에요. 네, 유 후보자는요. 청문회 시작에 앞서 가진 모두 발언에서 교육비 부담 절감, 입시 위주 교육 탈피 등을 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먼저 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이 대학 등록금 부담 절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유 후보자의 모두 발언도 잠깐 들어보시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자 생활 공간인 학교를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이자 혁신 성장의 중심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네, 지금 이제 유은혜 후보자 청문회는 그렇지만요. 이재갑 송윤호 후보자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관심은 적었지만은 오늘 또 공방이 또 있긴 있었죠. 예, 이재갑 후보자는 말씀하신 대로 관심은 적었지만 논란이 있는 인사다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많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동부 차관,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안 맞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노동계는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용득 전 한국노총을 위원장 지냈던 이용득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신이 오락가락했던 상태에서 조상님 잘 만나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좀 조롱조의 그런 비판도 하긴 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다른 뉴스를 제가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이제 평양 정상회담 때문에 저희가 일반 뉴스를 많이 못 다뤘는데 여성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또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기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유해용 변호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거래 관련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되겠죠. 자, 나머지 얘기는 내일 또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평양 정상회담, 오늘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들 좀 다뤄봤는데 특집 정치부회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뉴스룸이 바로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도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